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어플리케이션 개발 15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이 사실상 우리 정보 처리 기능사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즉 알고리즘 강의의 마지막 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강부터 이번 강의 15강까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응용 알고리즘들이 좀 더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항상 기출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최근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최근 기출 문제 중에서 본강 15강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서 기출문제 특강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정보처리 기능사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따로 꽈락이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배점이 60점인 거 다들 아시죠? 다른 과목에 상관없이 알고리즘만으로 합격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지만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나 신기술 동영이나 전산 영어를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시험처럼 가셨다가는 알고리즘의 한두 문제 정도의 어떤 그 까다로움 때문에 또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전산 영어까지도 반드시 마무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알고리즘은 가까운 수 구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가까운 수 구하기 역시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진법 변환 알고리즘은 우리 기능사에서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10진수와 2진수 변환 관련된 얘기와 또 보수에 관련된 얘기 이런 부분들이 기사 산업기사에서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 기능사에서 또 튀어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진법 변환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번 알고리즘의 모든 강의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출문제 풀이 강의 이외에 혹시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새로운 유형의 어떤 테마가 기출문제에 쓸려 나오면 이거는 기출문제 풀이만으로는 부족하겠다. 본 강의에 추가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좀 더 그 강의를 보내드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제가 선다면 16강, 17강, 18강 계속해서 강의가 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는 현 시점으로서는 15강까지만 완벽하게 마스터하셨다면 여러분 합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강의 속에 있는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강의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강의의 목록에 있는 내용만 모두 다 들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다른 여러분들이 그 정보처리를 준비를 하면서 일부러 다른 그 출판사의 교재를 참고해서 본다든가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포털 검색에서 검색을 하셔갖고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제가 포털 검색창에다가 이번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는 뭐가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쵸? 공단 측에 교수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또 문제를 제가 어떤 유형으로 앞으로 출제가 될 건지도 파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를 믿고 강의를 들어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오셔서 강의만 열심히 들어주시면 반드시 합격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런 고민하지 마시고 역시나 이번 시간도 집중해서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자, 가까운 수 구하기 알고리즘을 보시게 될 건데 일단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6에 가까운 수를 구하라, 7에 가까운 수를 구하라, 8에 가까운 수를 구하라, 숫자는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6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림을 보니까 또 좀 복잡해 보일 것 같지만 사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강의는 듣기 전에는 저게 뭐야 또 힘들 것 같아. 근데 다 듣고 나면 아하 알겠다 이런 느낌이 팍팍 오는 게 또 우리 강의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우선 그 설명을 드린 것은 6에 가까운 수를 구하라.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A라는 배열 안에 숫자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질문한다면 아주 쉽고 빠르게 대답할 수 있어요. 19, 1, 7, 8, 2, 3, 11, 4, 12 중에서 6에 가장 가까운 수가 무엇입니까? 7,
아니면 5가 있으면 5도 될 텐데. 그쵸? 5가 없으니까 6에 가장 가까운 수는 7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그렇지 못해요. 그죠? 컴퓨터는 아직까지 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느낌? 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금방 못 찾아내요. 컴퓨터는 일일이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쵸? 근데 컴퓨터가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점 또 얘기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만약에 이 데이터가 10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6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라. 그러면 6 아니면 7인데 5 아니면 7인데 5, 7이 어디 있는지 10만 개를 뒤져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컴퓨터는 10개를 뒤져보나 10만 개를 뒤져보나 100만 개를 뒤져보나 엄청난 속도로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컴퓨터의 장점이죠. 자, 그렇다면 6에 가까운 수를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우선 보세요. 자, 밑에 있는 배열을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서 어떤 숫자를 넣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할 거니까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6을 뺍니다. 빼서 그 값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 10-6을 하면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6을 하면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6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는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 과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 하면 -5가 돼버리죠?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귀여운 초등학생들이 혹시 있다면 1-6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음수를 다들 알지 않을까요? 그쵸? 음수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1에서 6을 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음수의 개념을 모르는 상태라면 1에서 6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보죠. 그럴 경우에는 6에서 빼는 거야. 다시 말해서 6에서 10을 뺄 수가 없잖아요. 6에서 9를 뺄 수가 없잖아요. 6에서 1은 뺄 수가 있어요. 6에서 1을 빼면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양수로 찾아내기 위해서 주어진 숫자에다가 6을 빼서 그 값을 만들어요. 6을 빼서 그 값을 만들어요. 만약에 뺄 수가 없다면 반대로 하는 거야. 6에서 그 숫자를 빼서 그 값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배열 안에 있는 숫자가 크기 때문에 6을 뺀 거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배열 안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배열 안에 있는 숫자에서 6에서 배열 안에 있는 숫자를 빼서 그 값을 만든 거야. 결국 우리는 목적이 뭐냐? 모두 다 양수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배열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배열을 모두 합하게 되면 어떤 값이 들어간다? 4, 3, 5, 1, 2, 4, 3, 5, 2, 6 이런 값이 들어가겠죠. 그 값을 파란색 배열을 새로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파란색 배열을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6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할 거니까 파란색 안에 있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 어떤 숫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그쵸? 가장 작은 수를 찾아내야 되죠. 가장 작은 수가 뭡니까? 1이라는 수가 가장 작은 수다. 그죠? 그러면 1이라는 수가 가장 작은 수를 찾았을 때 그때의 원래 수, 이 수가 뭐가 되는 거야? 6에 가장 가까운 수가 되는 거다. 끝났어요. 그쵸? 자, 어떤 수에 가까운 수 구하기 알고리즘은 6에 가까운 수를 구하라는 알고리즘 나오면 배열 안에 들어있는 숫자에서 6을 빼거나 아니면 6에서 배열 안에 숫자를 빼서 양수의 값을 만든 다음에 그 값이 다 나오면 그 값 중에서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에 해당되는 그 배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바로 6에 가장 가까운 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 다 아셨죠? 이 그림의 원리 이제 다 파악하셨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6에 가까운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배열 안에 있는 숫자에서 6을 빼야 되고 어떨 때는 6에서 배열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빼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번은 이쪽으로 가고 한 번은 이쪽으로 가는 비교 판단문을 이용하면 되겠다. 마름모를 써서. 그죠? 그렇게 이용해도 되지만 지금 오른쪽에 적혀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BS ABS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 ABS 브레이크 이런 얘기가 아니라 ABS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함수. 우리가 정보처리 1강부터 15강까지 공부하면서 함수 딱 두 가지 우리 많이 썼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쵸. 인테저 함수의 인트 함수. 인트 함수는 뭐였냐면 소수 이하를 버려서 자연수, 그죠? 자연수로 만드는 함수가 인트였어요. 주로 목과 나머지 할 때 몫을 구할 때 많이 썼었죠. 그리고 또 함수를 뭐 썼습니까? 그쵸? 나머지 구할 때 쓰는 함수에 MOD 함수를 썼었어요. 그죠? MOD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다. 자, ABS라는 함수 처음 보게 되는데 이 ABS는 절대치를 구하는 함수예요. 절대값. 역시나 그 초등학생들이 혹시 계시다면 절대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실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6이라는 숫자. 자, 6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 6이라는 숫자도 있을 거고 음수에 마이너스 6이라는 숫자도 있을 거예요. 양수 플러스 6이라는 숫자나 마이너스 6이라는 숫자나 결국 나는 무조건 양수인 6을 만들겠다 할 때 우리는 이런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긴 막대기 표시, 그죠? 긴 막대기 표시를 했을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를 끄집어낼 때 양수로 만들어라. 결국 플러스 6의 절대치는 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6의 절대치도 6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의미하는 것은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절대치를 대신하는 함수가 바로 ABS라는 함수예요. 결국 ABS가 무슨 말이냐? ABS라는 함수를 써서 마이너스 6을 한다. 그럼 이 값은 뭐다? 6이라는 얘기예요. 또 ABS라는 값을 써서 양수 6을 적었어요. 이 값도 뭐란 얘기야? 6이라는 얘기야. 모든 수를 다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ABS 가로 열고 A 가로 I 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숫자에서 6을 뺐을 때 그 값들을 전부 다 ABS 시켜라. 절대값 형태로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1에서 6을 빼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지만 ABS를 시키면 여기에 5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쵸? 나머지도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원래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 4를 넣을 수 있고 3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3이지만 그냥 3을 넣을 수 있고 여기도 2를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기문에 마름모를 써서 한 번은 6에서 배열을 빼주고 한 번은 배열에서 6을 빼주는 과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 ABS 함수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ABS 함수를 써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6에 가장 가까운 수 구하기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 이해를 했어요. 6에 가장 가까운 수 구하기를 제가 찍어서 6이라는 숫자를 갖고 예를 들고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9에 가까운 숫자, 7에 가까운 숫자, 뭐 4에 가까운 숫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6이라는 숫자 대신에 그 숫자만 쓰면 되는 거고 그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플로 차트를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플로 차트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해야 될 일들이. 자, 주어진 데이터가 19, 17, 82, 31, 45 이런 숫자입니다. 자, 이 배열 이름이 A라는 배열로 쓰겠습니다. A. A 갈로 I. A 갈로 I라는 배열로 쓰니까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I 값은 배열 번호 1, 2, 3, 4, 5로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 부분 있을 거라는 거 미리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값은 그죠? 6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할 거니까 6을 빼는 거죠. 여기서 6을 빼서 그 값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들어 주는데 10-6을 해서 4를 얻었고 9-6을 해서 3을 얻었지만 1-6 하면 5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비교 판단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ABS문을 써서 바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좀 진하게 이렇게 표시된 이 사각형 전체, 이 사각형 전체를 이걸로 대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 갈로 I 방 안에 들어있는 값과 6과 비교했을 때 6이 더 크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S가 이쪽이니까 6이 더 크면 6에서 A 갈로 I를 빼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A 갈로 I에서 6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 크면 6에서 그거를 빼면 되고 6이 크지 않으면 그거에서 6을 빼면 된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 대신에 ABS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바로 모두 양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뺀 값을 어디에 넣었어요? D라는 값에 저장을 시켜둔 거죠. D라는 값에. 그럼 D라는 값에 시켜뒀으니까 이 값 하나하나가 전부 다 D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10에서 6을 빼서 4를 얻어서 4를 D라는 배열 방 안에다가 기억 공간 안에다 넣어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전체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을 구해야 되죠. 자, 최소값 구하는 공식 기억납니까? 자, 최소값 구할 때는 min이라는 변수를 많이 쓰죠. 미니멈의 약자를 따서. 그래서 min 변수를 쓰는데 최소값 구하는 공식은 최소값 구할 때는 min의 초기치는 항상 엄청 큰 값을 사용을 해라. 그죠? 여기서 말하는 엄청 큰 값은 여기 들어있는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이상의 11보다 큰 숫자를 써도 돼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1보다 큰 숫자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방 안에 있는 이 숫자를 초기값으로 써도 됩니다. 그 이유는 얘를 초기값으로 쓰게 되면 어차피 얘 대신에 최소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초기값이 만약에 괄호를 비워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안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게 A라는 베일이라면 얘가 1번 방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A 갈로 1번 방이라는 게 답이 될 수도 있고, A 갈로 1번 방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10이기 때문에 10이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숫자들보다 11보다 더 큰 숫자, 그죠? 11보다 더 큰 숫자, 그러니까 뭐 99 뭐 이런 것들이 초기치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최소값을 구할 때 MIN의 초기치는 무조건 엄청 큰 값을 쓰면 된다. 이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초기치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 부분이 최소값을 구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자, 계산됐던 D라는 값과 MIN 값과 비했을 때 D가 더 작으면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그쵸? MIN 방 안에 들어있는 99보다 당연히 D가 작을 거니까. 그럼 작으면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 최소값을 어디에다가? MIN 변수에다가 다시 넣어두란 얘기죠. 그러면 MIN 변수에는 계속 제일 작은 값이 기억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최소값을 구했어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A 갈로 I 방에 있는 것을 K에 넣어라. A 갈로 I 방에 있는 거 최소값을 구했어요. 여기서 최소값을 구한 거죠. 맞죠? 네 번째 반복에서 최소값을 구했어.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 최소값을 구했을 당시에 A 갈로 I 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A 갈로 몇 번 방이겠어요? A 갈로 4번 방이 되겠죠? A 갈로 4번 방에 있는 이 7을 어디에다가 K에 넣어두라. 그리고 난 다음에 K를 출력해라. 끝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원리는, 자, 첫 번째 시작에서 초기치를 지정을 합니다. A 갈로 10개의 방을 세팅해놓고, MIN은 최소값 구할 초기치니까 엄청 큰 값으로 초기치를 지정하고, D와 K 변수 0으로 초기치를 해놓고, A 갈로 I를 입력받습니다. I 값 1부터 10까지 임의 숫자 19, 17, 82, 31, 4, 5라는 숫자를 여기서 10바퀴 돌면서 임의 숫자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려와서 또 반복문이 실행이 되는데 I 값 1부터 10까지 반복되면서 A 갈로 1번 방에 있는 거와 6과 비교했을 때 얘가 작으면 6에서 A 갈로 I를 빼주고, 그렇지 않으면 A 갈로 I에서 6을 빼준다. 이 과정이 10번 반복하는 거니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서 이렇게 값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10번 하겠다는 얘기죠. 10번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MIN 값에다가는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것을 넣어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소값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그 A 갈로 I 방에 있는 것을 K에 기억시켜 놓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그 K 값을 프린트하게 되면 6에 가장 가까운 수인 7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만들어진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래서 재밌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 드렸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비전공자이실 겁니다. 솔직히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컴퓨터 공학도라면 굳이 제 강의를 안 들어도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정도의 그 공부는 학습은 하신 분들이니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비전공자일 거예요. 그러면 비전공자들이 이 내용을,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참 재밌다,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의 전공이 컴퓨터 쪽이 아니었지만 강의를 듣고 정보처리 기능사를 따고 또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따고 기사도 따고 이래서 전공 자체를 바꿔서 아예 컴퓨터 쪽으로 길을 가는 사람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방식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그 입장은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 이런 주입식 교육보다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컴퓨터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여러분한테 수업해 드리면서 늘 생각을 그렇게 심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알고리즘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죠? 그쵸? 정보처리 기능사를 따기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쵸? 근데 정보처리 기능사를 따기 위해서 왜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죠?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정답이에요. 컴퓨터는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잖아요. 컴퓨터는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지만 컴퓨터의 모든 일 처리 방식은
이런 식으로 모든 반복의 길로 이뤄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결과물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뭐라 그러지?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종입니다. 종. 그죠? 우리 인간이 명령 내리는 거에 의해서 컴퓨터는 모든 일 처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필기 공부할 때 기고의 원리라고 들어보셨죠? GIGO. GIGO가 뭡니까?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를 나온다. 컴퓨터에게 쓰레기를 넣으면 컴퓨터는 쓰레기라는 결과를 출력하게 돼요. 컴퓨터에게 올바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올바른 결과물을 얻게 되죠.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컴퓨터라는 그 종이 있기 때문에, 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고하고 생각하기 바빠요. 단순한 이런 노동은 컴퓨터의 기계한테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처리를 사고에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일은 컴퓨터가 하면 좋겠다 하면 컴퓨터에 던져주면 지가 알아서 막 반복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그걸 갖고 우리가 또 가공해갖고 또 창의적인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라는 기계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제가 너무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오프라인 강의였다 그러면 이 그 뭐 학원이나 강단에서 뭐 강의를 하다가 야 오늘 때려치우자 수업 때려치우자 이러면서 이거 온라인 강의 이러면 안 되는데 수업 때려치우자 이러면서 다들 모아놓고 이제 캔커피 쫙 사놓고 캔커피 돌려놓고 캔커피 마시면서 인생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그런 거지만 항상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 렌즈 속에 수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눈을 쳐다보고 있지만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하고 교감하는 그런 강의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오셔서 반드시 합격해서 수강 후기에다가 합격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빨리빨리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여담이 길었고요.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10진수, 2진수 변환 그리고 2진수, 10진수 변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진법 변환하니까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까? 우리 필기 공부할 때도 진법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수학 시간에 이 진법 변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던 분들이 계시죠? 말을 왜 이렇게 더듬지? 자,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진수입니다. 10진수. 우리 인간이 쓰는 수는 10진수예요. 자, 10이라는 숫자를 2진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그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나누죠. 이렇게 2, 5, 10 하고 나머지 얼마? 0.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눕니다. 2, 2, 4 나머지 얼마? 1. 그 다음에 또 나눕니다. 2, 1은 2 나머지 얼마? 0. 그죠? 자, 또 나누죠. 2, 0은 0 나머지 얼마? 1. 이렇게 해놓고 얘를 거꾸로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자, 거꾸로 읽으면 정답이 뭐다? 1010이다. 얘가 2진수다. 결국 10진수, 10을 2진수로 바꾸면 1010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그죠?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은 이렇게 배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컴퓨터가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맨날 이 원리를 쓰긴 쓰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 10진수, 이미 10진수를 입력받았어요. 자, 10이라는 숫자를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10이라고 볼게요. 자, 10이라는 숫자를 예를 들었으니까 1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받았어요. 이 1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받고 난 다음에 얘를 2진수로 바꿔요. 자, 바꾸는데 어레이 사이즈가 10이래요. 어레이 사이즈, 우리말로 번역하면 배열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열 크기가 10이래요.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은, 모순점? 좀 일단 물음표를 제가 해놨어요. 어레이 사이즈가 10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배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다라는 이 의미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CNT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CNT 초기치 0으로 만들어 뒀어요. 그 다음에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 자, 우리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 수도 없이 많이 해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 10을 뭘로 나눴죠? 2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10을 2로 나눈다. 그러면 1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입력받은 수잖아요. 입력받은 수가 뭘 입력받았어? 변수로. DEC를 입력받았잖아. 그럼 DEC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얘를 뭘로? 2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 DEC를 2로 나눴을 때 발생되는 목 있죠. 몫을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이거 묶어서 int를 붙이면 되죠. int를 붙이면 얘가 우리가 몫을 구하는 거죠. 1번 답 바로 이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몫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를 구해야 되죠. 자, 나머지를 구할 때 입력받은 십진수 DEC를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했으니까 나머지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입력받은 수 원래의 수 DEC에다가 빼기 방금 우리가 몫을 구했다면 그 목에다가 곱하기 뭘 하면 된다? 나누었던 수 2를 곱하게 되면 이게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 안 드립니다. 이거는 앞서 우리가 배수 구할 때, 약수 구할 때 계속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2번 답은 바로 요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CNT라는 게 나왔어요. CNT. 자, CNT라는 게 나왔는데 CNT의 조기치가 0이었어요. CNT라는 것은 카운트의 약자입니다. 카운트라는 말은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세만다. 숫자를 하나, 둘씩 증가시킨다는 말이 카운트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났어. 이 플로차트, 이 알고리즘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CNT 나오면 대부분이 CNT는 CNT 플러스 1이에요. 카운트 해야 되니까. 한 칸씩 카운트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추측해서 답을 적을게요. 확실한 이유는 이따 보도록 하고요. 3번에다가 CNT는 CNT 플러스 1이다. CNT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 주는구나. 자, CNT의 조기치가 0이었죠. 0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CNT는 1이 될 거고 한 바퀴 돌게 되면 1이 이렇게 들어가서 CNT는 2가 될 거고 이렇게 CNT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답 너무너무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될 거 4번 답과 5번 답을 해결해야 되는데 5번 답부터 먼저 볼게요. 자, 5번 답이 먼저 보는데 5번 답을 왜 먼저 보느냐면 이거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왜 쉬우냐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10이라는 10진수를 입력받아서 2진수로 바꿀 때 이렇게 해서 2로 나눴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나누기로 한다 그러면 10 나누기 2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누면 2, 5, 10 해서 나머지 얼마? 0 이렇게 발생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발생된 이 목 있죠. 그죠? 이 몫을 내려서 한 번 더 2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 2, 4 해서 나머지 얼마? 1.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발생되는 몫을 얘를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럼 얘도 또 이렇게 내려서 2를 한 번 더 2로 나눕니다. 그죠? 2, 1은 2, 나머지 얼마? 0.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발생됐던 이 몫을 이렇게 내려서 또 한 번 나눕니다. 뭘로? 2로. 이렇게. 2, 0은 0, 나머지 얼마? 1. 이렇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발생된 몫을 넣어서 또 나누고 여기서 나올 때 DC 나누기 2였잖아. DC 나누기 2. DC 나누기 2에서 발생된 몫을 그 다음 회전에서 또 얘를 DC로 만들어서 DC 나누기 2를 해서 또 몫을 만들고 이 몫을 다시 DC에 넣어서 DC 나누기 2를 또 한다는 얘기야. 결국 우리가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 하는 역할을 했냐면 한 바퀴를 돌고 한 회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번으로 넘어갈 때는 몫의 값을 어디에다가 DEC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쵸? 우리가 구했던 이 몫이라는 값을 어디에다가 DEC에다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5번 답은 MOK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원리 여러분이 만약에 그 메모를 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을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화면 일시 정지 탁 시키고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정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딱 메모를 해주세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과정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10진수를 2진수로 만드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1번, 2번, 3번, 5번은 너무너무 쉽게 답을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부분을 보니까 뭐 앞에 서브스크립트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BIN 갈로 서브스크립트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서브스크립트가 뭐냐? 그리고 4번 답의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자, 우선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답이죠. 답이 뭡니까? 10진수 10을 2진수로 바꾸면 10진수 10을 2진수로 바꾸면 답은 이거예요. 이거 잘 안 보입니까? 빨간색
빨간색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그죠? 자, 요겁니다. 자, 우리의 답은 요거예요, 요거. 그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건데요. 이 답이 10진수 아까 10을 2진수로 바꾸면 1010이었어요. 그죠? 그럼 1010의 답이 1010 이게 답이야. 그죠? 1010. 그럼 이 부분,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나머지라 부르잖아요. 위에 있는 얘네들이 몫이잖아, 몫이고 얘네들은 뭐야? 나머지잖아. 결국요, 답을요, 우리는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답을 여기에 넣어야 돼. 이 배열 안에. 이 배열 이름이 뭐냐면, BIN이라는 배열이에요, BIN. 왜 BIN이냐면, 뭔지 몰라도, 여기 보니까 BIN 갈로가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IN 갈로가 들어있으니까, 아, BIN이라는 이 배열이구나. 이 안에다가 이렇게 발생한 나머지 값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BIN 값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출력해서 그 값을 10진수, 10을 2진수를 바꿨을 때 1010을 얻어내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 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bin 갈로 서브스크립트라는 그 첨자 변수입니다. 우리가 왜 그 a 갈로 i 하면 i 값이 i는 i 플러스 1에서 i 값이 1, 2, 3, 4, 5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앞에서는 계속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배열이 만약에 a 배열이면 첨자 변수가 i면 a 갈로 i다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a란 말 대신에 뭐가 나온 거야? bin이라고 나온 거고 이 i 대신에 변수를 이렇게 길게 서브스크립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기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이 배열 이름을 a라 하자. 그리고 이 배열이 방번호가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넘어갈 때를 변수를 i로 하자.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1, 2, 3, 4, 5로 가기로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 문제는 배열 방 이름도 bin이라고 특이하고 이 첨자 변수도 i가 아니라 서브스크립트 하면서 길게 나왔다는 거죠. 그쵸? 그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변수의 길이는 뭐 이만큼 길든 이만큼 짧든 상관없잖아요. 정리되셨죠? 숨이 막 찹니다. 자, 그러면 이 서브스크립트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이 서브스크립트라는 값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진법 변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2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발생 나머지가 0이야. 그럼 두 번째는 1이야. 세 번째는 0이고 네 번째 1이야. 그러면 이걸 만약에 순서대로 그대로 출력하게 되면 0, 1, 0, 1이 돼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야? 거꾸로 읽어서 1010이 답인데 0101로 답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첫 번째 발생된 이 0 있죠. 이 0을 어디에 넣느냐 하면 여기에 넣은 거야. 여기에 넣은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bin 방이라면 얘가 bin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발생된 나머지를 1번 방에 넣고 얘를 2번 방에 넣고 얘를 3번 방에 넣고 4번 방에 넣으면 0, 1, 0, 1 이렇게 되잖아. 0, 1, 0, 1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1번 방부터 출력해버리면 답이 0, 1, 0, 1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답은 1010인데.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만들어. 첫 번째 발생된 나머지 0을 어디에? 맨 뒤에 여기 넣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생된 얘를 여기 넣고 세 번째를 여기 넣고 네 번째를 여기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1번 방부터 10번 방까지 중에서 7, 8, 9, 10, 7번 방, 8번 방, 9번 방, 10번 방에 각각 1010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대로 출력해버리면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칸으로 나올 거고 뒤에 1010이 프린트 되겠다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넣는단 말이야. 그럼 맨 처음에 발생된 이 나머지를 어디에다가 10번 방에 넣어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첫 번째 회전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이 bin 갈로에서 이 서브스크립트라는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첫 번째 회전에서. 그죠? 그러니까 bin 10번 방에다가 처음에 발생됐던 여기서 구했던 나머지를 여기서 구한 나머지 이 값이죠 이 값. 그죠? 이 값을 bin 몇 번 방? 10번 방에 넣겠다는 얘기야. 결국은 이 서브스크립트 얘가 뭐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요. 그죠? 첫 번째 회전에서. 얘가 10이 되려 그러면 이 전체가 뭐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런데 CNT라는 값이 CNT 0부터 시작해서 CNT 값이 0이 들어가서 CNT 값이 1이 됐잖아. 그럼 이 CNT는 뭐란 얘기야? 첫 번째에서. 얘는 1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얘가 1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동그라미 4번 플러스 1 마이너스 CNT니까 이 전체가 뭐가 돼야 돼? 이 전체가 11이 돼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발생되는 이 나머지를 어디에 넣어야 돼? 10번 방에 넣어야 돼. 그죠? 그러려면 bin 갈로 10번 방에다가 나머지를 넣어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서브스크립트의 값은 뭐가 돼야 돼? 여기서 1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10이 되려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뒤에 부분을 가만보니까 cnt 값은 여기서 1로 만들어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값 전체에서 cnt 1을 빼서 10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전체 동그라미 4번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돼? 11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동그라미 4번 플러스 1이 11이라는 얘기는 동그라미 4번은 뭐란 얘기예요? 얘는 10이란 얘기잖아요. 10. 동그라미 4번의 답은 10이에요. 그래야만 동그라미 4번이 10이어야만 10 플러스 1에서 11이 되고 그 11에서 cnt 값 1을 빼서 10이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값을 bin 10번 방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하고 키포인트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주관식이 아니죠.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동그라미 4번 답 뭐야? 하면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40개의 답항 보기를 뒤져보니까 10이 없더란 얘기야. 그쵸? 그럼 10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래서 제가 물음표로 했잖아. array size equal 10. 이 말은 배열 사이즈 크기가 10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거 자체가 변수 이름입니다. 이거 자체가 변수 이름이니까 array size라는 방 안에다가 10을 넣어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의 답은 뭐란 얘기예요? array size가 답이란 얘기예요. array size는 10을 기억시켜 놓고 여기서 4번이 array size면 array size가 10이니까 10 플러스 1에서 11을 만들고 cnt 값이 1이니까 11에서 1을 빼서 10을 만들어서 서브스크립트를 10을 만들어서 bin 갈로 10번 방 안에다가 첫 번째 나머지를 넣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려왔을 때 뭐가 증가합니까? cnt 값이 증가하죠? cnt 값이 증가했다면 cnt 값이 2가 되죠. 그러면 이 cnt 값이 만약에 2가 되면 이 전체는 뭐야? 11이니까 이거 전체가 11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얘가 11에서 2를 빼면 얘는 뭐가 돼? 9가 되잖아요. 그러면 bin 갈로 9번 방 안에다가 그 다음 나머지를 넣어라. 9번 방에 그 다음 나머지 들어가는 거잖아. cnt 값이 2로 증가하면 서브스크립트가 9가 되고 cnt 값이 3으로 증가하면 서브스크립트가 8이 되고 cnt 값이 4로 증가하는 순간 서브스크립트 값이 그죠? 6이 되고 그죠? 3으로 증가하면 또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 방, 9번 방, 8번 방, 7번 방을 여기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출력할 때는 똑바로 출력하면 돼요. 다 끝났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이 알고리즘 형태로 그러니까 2005년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는요. 여러분이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시험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짜는 형태의 문제였는데 2005년도 이후가 되면서 마지막 시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정보처리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전체 실기시험을 이런 형태로 필답형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앞으로 문제를 이렇게 출제할 겁니다라고 예시했던 문제예요. 예시.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변수명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길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인 뭐 동영상 강의나 뭐 일단 시중의 서점의 책이나 이렇게 간단한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변수를 A, B, C, D 뭐 이렇게 짧게만 해놨단 말이야. 그러다가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긴 변수를 보게 되면 당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당황을 하지 않도록 제가 보여드리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모든 게 다 해결됐고요. 자, 이 부분 설명드릴까요? 이 부분 뭡니까? 이 부분 뭡니까? 끝나는 부분이죠. 언제 끝납니까? 몫이 0이 되는 순간 끝나면 되죠. 몫이 0이 아니면 계속 올라가면 되고. 어디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몫이 0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몫이 0이 되면 다 끝내버리면 되죠. 몫이 0이 아닐 때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되죠. 그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괄호로 비워서 나올 경우도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결론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죠?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10진수, 2진수 변환을 해봤으니까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것도 한 번은 해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다음 페이지에서 맛배기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건데요. 자, 우리 아까 했던 거를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가 만약에 이게 숫자가 다시요. 자, 숫자가 1010이라는 게 있다. 1010. 이게 초록색이 잘 안 보이다. 그죠? 노란색으로 바꿔서 1010이라는 숫자가 있다. 이거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면 얼마가 되죠? 10진수로 바꾸면 10이잖아. 아까 10을 이진수로 바꿨을 때 1010이었잖아. 그죠? 얘가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니까 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진수니까 이진수는 이 자리가 2의 영승 자리. 이거 여러분 헷갈리니까 끝자리부터 하자. 그죠? 보세요. 아까 넣었던 대로 하게 되면 자, 여기가 1010 아까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이진수를 다시 원래의 10진수로 우리가 바꾸려고 해요. 그죠? 원래 10진수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자리가 이진수니까 얘가 2의 영승 자리야. 얘가 2의 1승 자리, 얘가 2의 2승 자리, 얘가 2의 3승 자리가 되는 거야. 그죠? 2의 영승은 얼마입니까? 모든 수의 영승은 1입니다. 그죠? 2의 1승은 2가 되고 2의 2승은 4가 되고 2의 3승은 8이 되죠. 그죠? 앞에 더 있다 그러면 2의 4승, 2의 5승 계속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요 자리에 한 개가 있죠? 그쵸? 8이 한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 자리에 1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 있죠? 2가 하나 있다는 얘기야. 아, 요거 두 개 더하면 1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는 1010이라는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는 이진수의 자릿수가 2의 0승, 1승, 2승, 3승이니까 1, 2, 4, 8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8이 한 개가 있고 4는 없고 2가 한 개가 있고 1이 없다 얘기야. 그러니까 2가 한 개, 8이 한 개니까 10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식으로 써서 계산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2의 3승부터 써볼까요? 2의 3승 곱하기 1 요거 하고 더하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거 적은 거예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2의 2승도 적어야 되겠죠? 2의 2승 곱하기 0 이렇게 되는 거야. 왜? 2의 2승이 얘잖아. 얘 곱하기 이거 하는 거야. 2의 3승은 8이기 때문에 8 곱하기 1을 한 거잖아요. 그쵸? 2의 2승은 3입니다. 그러니까 2의 2승 곱하기 0을 한 거야. 이게 0이니까. 그 다음에 얘 합니다. 더하기 2의 1승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2의 1승 곱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쓸게요. 더하기 2의 0승 곱하기 0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4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다 각각 곱해서 다 더하면 얘가 뭐가 나온다? 1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 2의 3승은 8이니까 8 곱하기 1하면 얘가 8이고요. 2의 2승은 4잖아요. 2의 2승은 4지만 곱하기 0을 해버리면 0이 돼버리죠. 그죠? 2의 1승은 2죠? 2 곱하기 1하면 2가 되죠. 얘는 2입니다. 2의 0승은 1이지만 1 곱하기 0 하면 0이 됩니다. 얘는 0입니다. 그러니까 8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하면 10이 나온다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플로차트 내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렇게 지수성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 돼요. 지수성. 지수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값을 만들게 되면 A는 A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러면 새롭게 탄생되는 A는 무조건 지수성이 되는 거야. 보세요. 여기가 1이야. 그러면 1은 2 되죠. 그러면 2가 들어와서 다시 2가 이렇게 들어가면 2, 4가 되죠. 4가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하면 4, 2, 8이 되죠. 그쵸? A는 A 곱하기 2라는 수식을 쓰게 되면 2의 지수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이 이 알고리즘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지수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수성을 만들어서 배열 안에 있는 얘를 곱해야 되죠. A갈로, 그러니까 뒷부분부터 한다 그러면 A갈로 10번 방에 있는 거 곱하고 A갈로 9번 방에 있는 거 곱하고 그러니까 첨자 변수를 만약에 I로 쓴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로 썼습니까? 첨자 변수를 A갈로 여기는 CNT라고 또 적어놨네요. 그죠? CNT. 그럼 첨자 변수를 쓴다 그러면 첨자 변수를 CNT로 BAN갈로 CNT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K라는 값이 K는 K 플러스 1로 나오기 때문에 K가 첨자 변수로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이 배열 공간의 이름을 만약에 BIN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면 BIN갈로 K방 안에 들어있는 얘와 뭘 곱합니까? 새롭게 탄생되는 이 A 지수성을 곱해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곱하는 값을 어떻게 해요? 누계를 시키면 되죠. 누계. 이거 전체 더하기. 지금 요렇게 적은 것은 요거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 하나를. 그죠? 요거 하나를 의미하는 얘를 각각 만들어서 전체를 다 누계시키는 거죠. 합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DC라는 변수를 썼네요. 그죠?
썸은 썸 플러스 누적 대상. 합계, 합은 합 플러스 누적 대상. 그러니까 이 값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DC 변수 썼으니까 DC equal DEC 플러스 이거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누계 합계가 구해지는 거니까. 자, 요렇게까지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플로우 차트를 정리해 볼게요. 자, A의 초기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DC에다가 0을 주고 K에다 0을 줬습니다. 얘는 이 안에다가 이메 숫자를 입력받는 과정입니다.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한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10, 11, 01, 10,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10개의 방에다가 이메 숫자 입력받고. 자, K는 초기치 0이니까 K는 K 플러스를 통해서 K 값을 일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에 나왔습니다. 2번에 하는 일은 뭐다? A라는 값이 지수승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자, 지수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A는 A 곱하기 2라는 수식을 만들어주게 되죠. 요거, 지수승. 자, 지수승이 만들어지니까 얘가 지수승이에요. 그죠? 맞죠? 그럼 얘 곱하기, 지수승 만들었는 거 곱하기 뭘 해야 돼? 10, 10.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배열 이름은 뭐야? BIN-갈로 K잖아. 그죠? 그러니까 3번 답은 뭐야? BIN-갈로 K방 안에 있는 각각의 숫자와 A하고 곱해라. BIN-갈로 K방에 있는 거와 각각의 숫자를 A하고 곱해라. 그 A하고 곱했는 그 값 전체, 이 값 전체를 어떻게 해라? 누계를 시켜라. DC는 DC 플러스 그걸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한다? K하고 CNT랑 비교했을 때 K가 CNT보다 클 때까지 반복을 해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K하고 CNT가 비교했을 때 올라가는 경우는 K 값이 CNT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올라가주면 되고, 그렇지 않은 반대에 작을 때는 끝내서 내려와서 그때 당시에 DC를 출력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1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원리를 파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참 정리를 좀 해주세요. 화면 일시 정지시키고 여러분 교재에다가 프린트한 교재에다가 메모하셔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게 했었고요. 이번 화면에서는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과정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8진수와 2진수, 또 2진수와 16진수, 또 8진수와 16진수의 관계의 변환 알고리즘도 우리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풀이 특강 중에서 제가 과거 기출문제, 정보처리 기능사 기출문제를 막 뒤져봐가지고 혹시 8진수, 16진수 관련 문제가 있으면 기출문제 특강 속에서 기출문제 특강 목록 자체를 뭐 2진수, 8진수 변환, 8진수, 16진수 변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넣어놓고 필요 없으면 안 넣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실 내에 들어오셔서 그 강의 목록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다 들어주셔달라는 거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까운 수 구하기 알고리즘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법 변환 알고리즘은 기본적인 개념, 10진수와 2진수의 관계는 반드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본강입니다. 본강 어플리케이션 개발 타이틀로 알고리즘 학습은 15개의 강의로 모두 막을 내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것은 기출문제 풀이 특강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출문제 풀이가 쭉 만들어질 거예요. 그 강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여러분 시험 치러 가기 전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 강의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죠? 많이 힘들었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정보처리 기능사에서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인데 어플리케이션만 60점의 배점을 갖고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 부분을 다 맞으면 합격이니까 힘들더라도 강의는 제가 재밌게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죠? 재미를 가지고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면 시간이 되시면 또 한 번 들어주시고 반드시 건성으로 강의를 들으면 안 되고 1강부터 15강까지 반드시 한 번은 정독을 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출문제 풀이로 잘 마무리하시고 꼭 합격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캔커피로 건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